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해 유성룡이 안동에 살던 때의 일입니다. 집안에 삼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사람됨이 아둔하고 무식해서 콩인지 보리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할 만했지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바보 삼촌이라고들 부르며 그를 만만히 여겼습니다. 바보 삼촌은 서해에게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조용히 말해줄 게 있단다. 너희 집에 우환이 생길 것 같으면 조용할 때 내가 너를 찾아.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 테니 그리 알거라. 내 삼촌.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바보 삼촌은 삿갓을 쓰고 해진 옷을 입고 유쾌한 얼굴로 와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내기바둑을 한 판 두었으면 싶은데 어떠냐? 숙부께서 평소에 바둑 두시는 걸 못 봤거늘 지금 갑자기 바둑을 두자고 하시니 제 적수가 못 되실 것 같은데요. 서해의 바둑 실력은 당대 제일의 수준이었으니 이런 말도 할 만했지요. 잘 두고 못 두고는 그만 따지고 일단 한 판 더 보자. 서해는 내키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바둑을 두기로 했지만 숙부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의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이 먼저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둑판은 서해의 패색이 짙어졌지요. 서해는 돌을 놓을 데가 없었고 그제야 비로소 삼촌이 자기 능력을 감추고 살아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서해는 엎드려 말했지요. 숙부와 조카 사이로 반평생을 함께 살며 이처럼 속이시다니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쪼록 숙부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합니다. 너를 속였을 리가 있겠느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다. 내가 이미 벼슬길에 나섰는데 초야에 묻혀 사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르칠 게 있겠느냐? 하지만 한 가지 일러줄 게 있다. 필시 내일 승려 하나가 너를 찾아와 집에 묵어가기를 청할 텐데 절대로 허락하지 말거라. 아무리 간절히 청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마을 뒤에 초가암자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할 것이니 명심해서 이를 그르치지 말도록 해라. 반드시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정말 승려 하나가 갑자기 서해의 집에 나타났는데 그는 풍채가 당당하고 나이는 30-40세쯤 되어 보였죠. 이에 서해가 어디서 왔느냐 묻자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소승은 강릉 오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영남의 산천을 유람하러 내려와 명승지를 두루보고 돌아서는 길이온데 대감의 맑은 덕과 훌륭한 명성이 당세의 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어 잠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댁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길을 떠났으면 합니다. 처음 보는 승려의 말에 서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허허, 이를 어쩌. 집에 마침 사정이 있어. 지금 낯선 사람을 묵어가게 할 수 없어. 마을 뒤에 조그만 암자가 있으니 거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어. 서해의 말에 승려가 온갖 말로 간절히 부탁했지만 서해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려는 어쩔 도리가 없어 아이종을 따라 마을 뒤에 암자로 갔지요. 이때 바보 삼촌은 나이든 여종 하나를 데리고 자신은 거사로 꾸며 초립을 쓰고 베옷을 입은 채 암자 문을 나와 합장하며 맞이했지요. 어디서 오신 귀한 스님께서 이처럼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습니까? 밤이 늦어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었어. 승려가 답례하고 방 안에 좌정하자 거사는 여종에게 저녁밥을 잘 지어 올리라고 하더니 먼저 술 한 병을 가져와 대접했습니다. 승려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맛있어 하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맑고 찬 것이 보통 술과는 다르군요.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에 거사가 나이든 여종을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이 할멈은 마을의 주모입니다. 기생으로 있다가 늙어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예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술을 빚습니다. 덕분에 참으로 맛 좋은 술을 맛보는 구려. 스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니 양껏 다 드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윽고 저녁밥을 올리는데 산나물이며 채소가 극히 정결했지요. 승려는 배불리 먹고 흠뻑 취해 거꾸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승려는 깊은 밤에 잠이 깼는데 가슴은 몹시 답답했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팠지요. 그래 간신히 눈을 떠보니 거사가 가슴 위에 걸터 앉아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사는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지요. 이 천한 외놈이 어딜 감히 내 놈이 바다를 건너던 날이 언제인지 내 이미 알고 있거늘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바른 대로 실토하면 혹 용서해 줄 길이 있을지 모르나 실토하지 않는다면 내 목숨은 그 즉시 끊길 줄 알아라. 이실직고 해라. 그 말에 승려는 겁에 질려 애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소송이 죽게 생겼는데 어찌 추호라도 속이겠습니까? 소승은 일본인입니다. 관백 풍신수끼리 지금 군사를 일으켜 귀국을 침략하고자 하는데 두려운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서해 대감입니다. 이 때문에 소승을 미리 여기로 보내서 사전에 이를 도모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선생의 귀신 같은 눈에 모든 일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다시는 감히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나는 하늘을 거스르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마을만은 내가 꼭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왜군이 만일 이곳 땅을 밟는다면 한 놈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놈의 하찮은 목숨을 끊어봐야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너를 그냥 보내줄 테니 돌아가서 풍신수길에게 전해라. 우리나라에는 내가 있다고. 거사가 그렇게 말하고 승려를 풀어주자 그는 거듭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승려는 머리를 감싸쥔 채 쥐새끼처럼 달아났죠. 그리고 외나라로 돌아가 풍신수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낱낱이 전하자 풍신수길은 깜짝 놀라서 군대에 특명을 내렸다 합니다. 그 명은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침공하는 날 안동 땅에는 감히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이 때문에 안동 일대는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전해집니다. 한 행상이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앞에 이르러 주인을 부르자 안주인인 듯한 여인이 나왔지요. 떠돌며 행상하는 사람인데 사방이 어두우니 하룻밤 묵을 수 없겠소? 죄송합니다만 집에 바깥 양반이 안 계셔서. 문간방이라도 좋으니 제발 묵고 가게 해주시오. 여인은 처음에 완강히 거절했으나 행상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 나중에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행상이 보찜을 풀고 여독을 풀려는데 살인문으로 갓을 쓴 남자가 조심조심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상은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갓을 마당에 던져놓고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행상은 그 갓을 주워 머리에 쓴 채 귀를 기울였지요. 곧 방 안에서는 여인의 감탕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이번에는 또 웬 여인이 아무 소리도 않고 자신의 소매를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행상에게 어둠 속에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비우기만 하면 밤마다 그 여자 집에서 자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김가에게 들키면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래요. 빨리 옷이나 벗어요. 행상은 말 한마디 못하고 알몸이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한참 신나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황홀경에 빠져들던 여인이 문득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를 이끌고 오면서 누군지도 몰랐단 말인가? 남편이 돌아오면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시작했으니 빨리 하세요. 그러면서 여인은 행상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요. 이렇게 한바탕 일이 끝나자 여인이 재촉했지요.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공연히 사람을 끌고 와서 피곤하게 만들고 이젠 빈손으로 쫓아보내려 하다니 난 그럴 수 없소. 행상이 억지를 부리자 다급해진 여인이 피륙한 피를 건네주며 재촉했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이따위 피륙한 필로 그 대가를 치를 셈이요? 여인은 안달이 나서 한 피를 더 내어주며 빨리 돌아가 달라고 애걸했지요. 그때서야 행상은 못 이기는 척하며 피륙 2피를 받아들고 여인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갓을 던져두고 문간방으로 돌아와 아내의 동정을 살폈지요. 동이 틀 무렵 갓을 쓴 남자가 떠나자 주인집 여인이 방문을 열고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아직도 주무십니까? 이에 행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김서방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데 웬 갓쓴 자가 몰래 들어오기에 당장 매를 쳐서 쫓으려 하였으나 부인의 얼굴을 보아 참았소. 하지만 김서방이 돌아오면 마땅히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소? 이 말에 여인은 사색이 되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리 오셔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행상은 아예 보찜까지 싸들고 어슬렁어슬렁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아까 왔던 이생호는 각별한 사이여서 남편이 있을 때도 종종 놀러 오곤 한답니다. 아니, 아까 둘이서 한 해계한 놀이는 대체 무엇인데 부인이 변명을 하오? 행상이 한술 더 뜨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댁의 성씨는 무엇인가요? 내 성은 내가요. 그런데 그건 왜 묻소? 행상이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여인은 말했지요. 네, 서방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의 사사로운 일을 폭로해서 내 서방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인은 교태를 부리며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뭐 내게도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내 서방인데 어찌 좋은 일이 없겠어요. 여인은 행상의 손을 잡고 음탕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행상은 주인집 여인과도 한참 동안 재미를 보게 되었지요. 이윽고 일을 마치자 여인은 아침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피륙한 피를 내놓았습니다. 미미한 물건이지만 이것으로 정을 표하겠어요. 행상은 이번에도 못 이기는 척하고 피륙을 받아 보찜 속에 챙겼으니 이보다 더 횡재한 날도 없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봐, 여기 분명 이 필이 있지 않는가? 그럼 그 마을이 어딘가? 거기가? 아니지. 거길 내가 왜 알려주나? 그러니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면 왜 못 알려주는가? 맘대로들 생각하시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